안녕하십니까. 북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이트론즈의 장혜숙입니다. 보통은 저희는 이제 미국 뉴욕, 뉴저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소싱해서 미국 현지에 유통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제약을 좀 받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한 15분 혹은 20분 동안 같이 얘기할 내용은 좀 실질적인 면에서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직접 가져다가 소싱을 해서 가져다가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직접 부닥치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대형 유통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형 유통망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유통망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런 미국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하이트론즈는 한 10여 년 넘게 제품들을 가져다가 유통을 시켜왔는데요. 그 수많은 제품들을 유통시키면서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저희 하이트론즈 솔루션즈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미국 대형 유통망에 진출해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지금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제품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몇 분 간략하게 제가 이제 지적하지 않더라도 어떤 제품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방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뭐 어떤 제품이라든지 혹시 어떤 제품을 가지고 계신지. 네. 어떤 전자제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가지고 계신 제품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인솔이요? 아, 깔창. 네. 신발에 들어가는 깔창. 네. 또 한두 분만 더, 그러면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 한 거는 미국 100대 대형 유통망을 리스트업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 발표 자료가 나중에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 번씩 100대 유통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고 가장 1위는 전 세계 유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월마트의 힘은 막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전역에 있는 크로거라는 어떤 큰 슈퍼마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존인데 미국 내에서의 아마존의 영향력은 아까 앞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미국 내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기사가 종종 나긴 하지만 미국의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이 이제 몰락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 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어스라든지 메이시라든지 그런 굉장히 오랜 100년 이상 오랜 전통을 가진 백화점조차도 오프라인 스토어를 이렇게 클로징하고 그다음에 토이저러스 같은 큰 유통망도 좀 많이 파산 위기에 있는 그런 기사들을 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유통이 몰락하는 그 뒷면에는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왕국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저희도 현지에서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 부분은 저희 하이트론즈가 직접 벤더십을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월마트, 아마존, 타겟, 그다음에 로스,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유통망의 벤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벤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제품만, 좋은 제품만 있으면 바이어에게 직접 제품을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바이어를 컨택해서 직접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100대 유통망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런 유통망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규모도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월마트 같은 경우, 한국의 이마트는 오프라인 점포수가 2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월마트의 점포수가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나 아니면은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비교는 할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유통망이 있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럼 미국 내에서의 유통을 어떻게 구분 지어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홈 임프루브먼트입니다. 홈 임프루브먼트는 뭐냐면 저희 한국 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뭐 비데를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는 주문을 하면 다 와서 그냥 설치를 해주죠. 설치까지 완벽하게 그냥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근데 미국 내에서는 그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누가 쫓아가서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엄두도 못 내고, 사용자가, 고객들이 비데를 사서 직접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집에 뭐가 고장이 났으면 고객이 직접 사가서 설치를 하는 그런 DIY 분야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홈디포, 트루밸류, 로스 같은 유통망을 홈 임프루먼트로 이렇게 규정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스 멀천트인데요. 매스 멀천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할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유통망이 이 매스 멀천트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CVS, 월그린 같은 드럭스토어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약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국이지만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잡화들도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유통망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도 이제 코스코가 들어와 있죠. 창고형 매장이라고 하는 웨어하우스 클럽인데, 미국 내에서는 샘스 클럽, 코스코, 이런 비아이마트라는 그 창고형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메이시, 제이씨 페니, 니만 마커스 같은 백화점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침구류 아니면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홈 퍼니싱 카테고리로는 베드베스 비욘드나 홈굿즈 같은 그런 유통 매장이 있습니다. 홈굿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베스트바이, 뭐 피치 리처드슨, 이런 일렉트로닉스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저희 한국과 마찬가지로 QVC나 샵 앳 홈 같은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유통망이 존재해 있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유통망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유통망에 진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통망 바이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유통망의 헤드쿼터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70% 이상의 동부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지금 장표하고 다음 장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장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유통망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차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그 아마존에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뭐 스마트폰이 거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그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특히나 이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유통망에서도 막바로 제품을 오프라인에 입점시키기보다는 온라인 테스트 판매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오프라인에 입점시켜서 테스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제품이 뭐 스타트업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유통망 바이어에게 제품을 소개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샘플을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온라인몰에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중 뭐 온라인몰에 등록을 한다고 판매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 온라인 마케팅도 해야 될 것이고 프로모션도 해야 될 것이고 제품 홍보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활동을 거쳐서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이제 테스트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온라인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수만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거기서 나의 제품이 돋보이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뭐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고객의 눈에 띄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그 중에서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상위 몇 개 제품에 대해서 그 1년에 한 번씩 대형 유통망에서 라인 리뷰라는 거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어떤 신발 깔창 제품이다. 그러면은 그 월마트닷컴 온라인몰에 입점을 시켜서 이제 팔게 됐어요. 근데 신발 깔창 제품이 내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몇 개의 제품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초대를 받게 되면 저희는 막 3, 4개월씩 준비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샘플을 준비를 해서 가서 프리젠테이션 해서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제 컨펌이 나면 오프라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오프라인에 다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에는 한 뭐 100개 정도 테스트로 진출을 해서 판매가 잘 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포수를 늘려가는, 굉장히 미국 대형 유통망 바이어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소싱을 했는데 또 판매가 잘 되지 않으면 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테스트 단계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루아침에 막 많은 점포에 뭐 입점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제품이 입점돼서 테스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단계별로 유통망 바이어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물론 제품이 있어야겠죠. 제품이 완벽하게 현지화가 되어 있어서 제품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잘 나타내주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셀시트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잘 설명해주는 일종의 제품 소개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제품의 MOQ별로 가격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컨테이너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특허는 있는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랜딩 파워가 크지 않기 때문에 OEM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OEM이 가능한지, OEM을 하게 되면 그 패키지나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것을 다 어떻게 디자인해서 바꿀 수 있는지, OEM 샘플을 준비를 해서 제품도 모두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면 비로소 이제 PO가 발행이 되면서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뭐 3개월 내에 생산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뭐 5개월 내에 생산이 완료가 됐는지, 공장 심사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딜리버리하고 그 현지에서 마케팅하고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제품을 그 판매하거나 납품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고객의 소비자의 권리가 굉장히 또 막강하기 때문에
반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 애프터 서비스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콜센터는 있는지, 그런 그 사후 서비스까지 모든 게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미국 현지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바이어들은 미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런 걸 막바로 그냥 요구를 합니다. 미국에 웨어하우스가 있느냐, 아니면은 미국에 뭐 쇼핑을 미국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리턴을 받을 곳이 있느냐,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들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EDI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많은 유통망이 PO를 발행을 할 때 그 자체 EDI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서드파티 EDI 시스템을 사용해서 PO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EDI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좀 갖춰져야겠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현지화. 제품 현지화는 뭐 패키지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스펙시트라든지 모든 게 그 영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도 그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영어 단어와 한국에서 또 사용하는 영어와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단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미국 현지에 맞게 현지화가 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현지 판매 조건이랑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까지요. 이 제품을 저희가 온라인 유통망이든 대형 유통망, 온라인몰이든 이점을 시키려면 미국 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품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필수 인증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뭐 음식 종류, 화장품이나 음식 종류라면 FDA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환경청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유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사전에 이 인증 절차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현지 판매 조건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뭐냐면,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이건 무슨 법안이냐면, 미국 내에서도 현재는 친환경, 뭐 인체에 닿거나 아니면은 뭐 먹을거리, 그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시장도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라는 건 뭐냐면, 인체에 유해한 암을 유발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수백 가지를 리스트업 해놓은 거예요. 수백 가지를 리스트업을 해놓고, 제품에 이게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팔면 안 된다가 아니라, 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적절한 라벨을 부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부분이 뭐 인체에 해롭습니다.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담배값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워닝 라벨을 적절하게 부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시키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현지화가 되고 인증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현지에서 경쟁 제품을 조사하고 가격을 설정을 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마켓도 좀 결정을 한 다음에 바이어를 발굴해서 컨택하고 온라인하는, 제품을 하나 미국 시장에 런칭을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냥 뭐 아까 아마존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의 FBA에 넣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기까지, 그렇게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도,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그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를 굉장히 뭐 한국보다는 굉장히 좀 손쉬운 것 같아요. 뭐 어떤 법을 어기면 고소를 하고, 또 어떤 이런 FDA 마크가 찍히면 안 되는데 찍혀서 판매되면 그것도 고소를 당하고, 굉장히 그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나의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이제 런칭을 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현주화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매뉴얼은 어떻게 영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어 제시용,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제품 소개 홍보 자료입니다. 참고로 한 번씩 보시고, 하여튼 PO가 발행을 돼서 어떤 정보가 들어갈 때 제조사의 정보, 월별 생산량, 회사 지분 구조, 브랜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까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수많은 제품들을 핸들링 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해서 좀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제품이 왜 실패를 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은 다 굉장히 이제 뭐 쓰지를 않았는데요. 일단 아이사가 있습니다. 아이사 제품은 어떤 제품이었냐면 그 변형 갓 램프예요. 램프의 갓이 보통 이제 고정되어 있잖아요. 뭐 삼각형이든 원형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그 갓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변형이 되는 게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디자인상도 많이 받은 그런 제품으로서 미국에 저희가 이제 지사를 설립을 해드렸어요. 지사를 설립을 해서 킥스타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은 제품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바이어 미팅에도 가지고 나갔을 때 바이어가 뽑은, 거기 이제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벤더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큰 바이어 미팅이었는데, 거기서 바이어가 뽑은 그 최고의 제품이라는 상을 받기도 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N사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홈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저희가 커피 머신의 버튼이나 아니면은 저런 스위치를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지금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장착을 시켜놓고 스마트 앱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버튼이 눌러져서 커피 머신이 눌러지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지고, 그래서 뭐 침대에서 누워져 있는데 불 끄러가기 귀찮을 때,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피 머신을 이렇게 누를 때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제품을 저희가 홈디포.com 유통망 온라인몰에 입점을 시켰어요. 입점을 시켰는데 장장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홈디포.com 혹은 이런 월마트.com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대형 유통망 온라인몰에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웍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웍스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제품들이 그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튬 배터리가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웍스라는 곳에 이제 일종의 인증인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배터리의 테스트 리포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머티리얼은 뭔지, 그리고 폭발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 굉장히 안전에 대한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저희가 제조사에 컨택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제조사였는데 제조사에 컨택을 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웍스라는 곳에 이제 입점을 시켰습니다. 근데 홈디포만 이런 웍스라는 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유통망들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디포.com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웍스를 거쳐야 되는, 웍스의 그러니까 웍스에 이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홈디포.com에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 판매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기타 다른 온라인몰에도 많이 입점을 시켰는데, 그 입점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특별히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S사도 그 퀵스타터를 통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호응을 받은 제품인데요. 어떤 제품이냐면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이었어요. 양방향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고 해서 이 제품을 딱 여기 이제 제가 딱 이렇게 하고 레이저를 쏘면 양방향으로 레이저가 딱 나가서 이 거리를 이제 딱 알려주는, 물론 이제 핸드폰 앱이랑도 연결이 돼서 그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쌍방향, 한쪽 방향으로 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는 거는 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킥스타터 런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D사는 정형적인 소비재 제품이었어요. 저희가 그 막바로 그냥 오프라인 바이어 미팅에 한번 가지고 나갔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제품입니다. 저희 이제 보면은 이렇게 주방이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곰팡이 제거하잖아요. 곰팡이를 제거하고 뿌리는 그런 그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도 지금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에 이제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출을 위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뭐 박테리아를 죽이고 곰팡이를 없애고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그 페스티사이드라고 구분이 돼서 미국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미국 환경청에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현지에서 미국 환경청이 이제 EPA인데 EPA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하고 지금 컨택을 해서 그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반면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이사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같이 이제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해서 웬만한 유통망에는 다 입점을 시켜드렸습니다. 월마트닷컴, 물론 이제 온라인이죠. 월마트닷컴, 제트닷컴, 뭐 오버스탁, 뭐 아마존, 웬만한 유통망에는 저희가 이제 벤더십을 가지고 있는 웬만한 유통망에는 다 입점을 시켜드렸는데, 이 현지의 경쟁 제품 대비 현지의 그 다른 경쟁 제품의 리테일 프라이스가 이 제품의 FOB 가격인 거예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 컨덕션을 활용한 어떤 헤드셋이었는데, 현지에는 와이어리스 제품도 나오고 굉장히 더 기술도 앞서가는데 이 제품의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면 리턴이 되고 그게 이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온고잉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더 이상은 팔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 굉장히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고 굉장히 구매력이 막강한 시장이긴 하지만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제품들이 와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 또한 또 이제 그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걸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려운 점 아니면은 뭐 힘든 점 이렇게만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또 한 번 이런 걸 준비를 해서 한번 진입을 하면 또 한 번 노력을 해놓으면 또 구매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하이트론즈는 어떤 방법으로 그 수출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제품들이 현지에 입점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100대 대형 유통망 중에서 저희 하이트론즈가
벤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유통망입니다.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아마존 굉장히 큰 대형 유통망들의 벤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품만 좋은 제품만 있으면 저희가 직접 바이어에게 컨택을 해서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현지 인프라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막강한 저희 회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하이트론즈는 저희 스티브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스티브 사장님이 현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비즈니스를 하셔서 이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 요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들여와서 미국 시장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유통을 시키는지 한 장표를 이제 나타내 본 건데요.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B2B 사이트를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B2B 사이트에는 바이어 정보가 이미 뭐 대형 유통망 바이어뿐만 아니라 한 3, 4천 명 이미 바이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이어 정보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바이어에게 여기 이제 B2B 사이트의 제품을 저희가 등록을 시켜놓고 바이어에게 이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B2C 독립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B2C 독립몰보다는 저희 이 대형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B2B 플랫폼인데요. kproduct4u.co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미 한 100개 정도 되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입니다. 이미 저희가 kproduct4u라는 닷컴의 B2B 이 사이트에 한 아이템으로는 100개 이상 한 130개, 140개 정도 아이템이 이미 이제 입점을 시켜서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 시스템에 등록된 바이어는 한 3, 4천 명, 4, 5천 명 되는 바이어를 지금 등록을 시켜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로스라든지 홈디포라든지 굉장히 그 대형 유통망 바이어, 아마존이라든지 대형 유통망 바이어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그 B2B에서 B2B 몰에 입점을 시켜서 이메일 마케팅도 하지만 여기 온라인 몰, 그 현지에서 온라인 몰은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하나는 순수 온라인 유통망입니다. 아마존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순수 그 온라인 유통망이고 아마존, 이베이, 뭐 오버스탁 같은 이런 데다 입점을 시켜서 테스트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유통망의 온라인몰입니다. 월마트닷컴이라든지 타겟닷컴이라든지 홈디포닷컴이라든지 여기는 온라인몰보다는 진입하는 게 조금은 더 힘들고요. 바이어에게 컨택을 해서 제품을 보낸 다음에 바이어가 승인을 해야 비로소 입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아까 홈디포뿐만이 아니라 웍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절차마다 필요한 인증이나 아니면은 그 제품의 원료, 규격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까지 다 입력을 해서 그 입점을 시켜야 하는 그런 그 유통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참여한 그 오프라인 바이어 미팅인데요. 호텔을 이렇게 빌려서 저희 제품을 다 가지고 나가서 전시를 한 다음에 한 20분 단위로 바이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계속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저희 제품을 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계속 미팅을 진행하는 그런 바이어 미팅, 오프라인 바이어 미팅에 참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지에서 그 할 수 있는 세일즈 마케팅은 모두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지에 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진출을 시켜서 그 다음에 판매하고 사후 관리까지 그런 관리까지 모두 해주는 그 회사이고 지금 보시면은 요게 다 지금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로 저희가 현지에 다 그 진출시킨 제품들입니다. 뭐 원비러블닷컴, 월마트닷컴, 오버스탁닷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 많은 제품들을 진출을 시켰고 요거는 뭐 홈쇼핑에 제한한 그런 건데
요즘에는 특히 온라인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SNS 마케팅이라든지 어쨌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활동들은 하이트런스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